안녕하십니까. OBS 뉴스입니다.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을 평창올림픽 고위급 대표단 일원으로 보내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른바 백두혈통의 첫 박람으로 북핵 문제 등과 관련한 김 위원장의 친서를 들고 올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갈태용 기자입니다. 평양역에서 박광호 동지, 김여정 동지를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간부들과 문화성 일꾼들이 예술단을 전송했습니다. 지난 5일 평양역에서 직접 예술단을 배웅했던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 오빠인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신뢰한다는 김 부부장이 올림픽 개막일인 오는 9일 박람합니다. 김일성 일가를 뜻하는 이른바 백두혈통 일원이 오는 것은 김 부부장이 처음입니다. 때문에 김 부부장이 김 위원장 메시지를 갖고 문재인 대통령과 만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 밖에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장과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도 고위급 대표단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김 부부장은 미국의 독자 제재, 최 위원장도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자입니다. 통일부는 국제사회와 협의한다는 방침이지만 제재 이완 논란도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응원단도 역대 4번째로 우리 땅을 밟았습니다. 2005년 아시아 육상선수권 당시 124명이 인천을 찾은 이후 무려 13년 만입니다. 부산 아시안게임 때보다는 적은 229명이지만 동계대회와 관련한 첫 파견입니다. 평양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들은 대대적인 응원전을 예고했습니다. 여러 가지 금관 악기들이 많이 오고 치주악을 기본으로 한 악기들이 많이 옵니다. 응원장에서 악기 연주도 계속 하시는 건가요? 글쎄, 그건 분위기에 맞춰서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 예술단은 묵호왕 입항 후 처음으로 배에서 내려 무대와 조명 등 공연장 시설을 점검하고 리허설을 진행했습니다. OBS 뉴스 갈태우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제재 대상인 최휘 북한 국가체육지도위원장의 평창올림픽 참가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6월 최 부위원장에 대해 여행 금지와 자산 동결 조치를 내렸던 안보리 15개 이사국은 단 한 곳도 반대 의사가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여행을 자동 허용하게 됩니다. 앞서 주 유엔 한국 대표부도 한반도 긴장 완화에 적기라며 최 부위원장의 일시적 제재 면제 유예를 요청하는 공식 서한을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평창올림픽 개막 전날인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펜스 미국 부통령과 만찬을 하고 한정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을 접견하며 평화 외교 행보에 적극 나섭니다. 특히 펜스 부통령과 만찬에서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를 확인하는 한편 북미 대화 가능성도 타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한정 상무위원을 만나서는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하는 지원 역할을 주문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북한이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는 북측 고위급 대표단과 미국 측과의 접촉 가능성에 대해 만날 의향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조영삼 북한 외무성 국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국의 대화를 구걸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같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북미 간 접촉 여지에 대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발언도 언급하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포기를 위해 미일, 한미일이 공조해 압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미소 외교에 눈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핵무기로 무장한 북한은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도 공유했습니다. 특히 펜스 미 부통령은 북한에 대한 타협은 도발을 부를 뿐이라며 북한에 대한 전례 없이 엄중하고 강력한 경제 제재를 발표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건군 70주년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 행사를 오늘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실시합니다. 어제까지 병력 13,000명 등 5만여 명이 동원된 카드 섹션과 함께 소위 전투기의 에어쇼 연습도 포착됐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을 탑재한 이동식 발사 차량은 식별되지 않았지만 동원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한편 북한이 예전처럼 조선중앙TV를 통해 열병식을 중계할지도 관심인 가운데 예상과 달리 전략무기 동원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이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정철규 기자입니다. 굳은 얼굴의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검찰 청사를 나옵니다. 일명 데이비드슨, 이명박 정부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뒷조사하는 비밀 공작으로 검찰은 이 전 청장이 국정원으로부터 수천만 원대 대북 공작금을 받고 협조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으로부터 돈 받은 의혹은 어떻게 인정을 하셨습니까? 그 돈 받을 때 지시가 이상하다는 생각 안 하셨어요? 검찰에서 발표할 거니까. 이 전 청장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나 청와대 파견 등을 거치며 당시 국세청 실세로 통한 인물. 검찰은 이 전 청장을 고리로 국정원과 국세청 극소수 직원이 김 전 대통령의 현금 흐름을 파악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달 31일과 어제 두 차례 불러 확보한 단서 등을 바탕으로 혐의 여부를 들여다보며 사실관계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당시 공작에 참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박모 전 국세청 차장과 이모 전 담당관 등을 소환한 검찰은 진술 내용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OBS 뉴스 정철규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억대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의혹을 받는 김성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오늘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습니다. 김 전 원장은 2008년 5월쯤 예산 담당관을 통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2억 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08년 4월 청와대가 총선을 앞두고 친이계와 친박계 후보들의 지지율 분석을 위한 여론조사를 하는데 억대의 국정원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도 의심받고 있습니다. 규모 6.0의 강진이 강타한 타이완 동부 화롄 지역에 또다시 규모 5.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복구가 한창인 화롄에서 동북쪽으로 22.1km 떨어진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타이완 전역에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밤사이 사망자는 7명으로 늘어났고 실종자는 67명, 부상자는 26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진 현장에 있던 한국인 14명은 모두 무사히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습니다.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군의 헬기 사격이 실제로 있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전투기가 폭탄을 장착한 채 대기하고 있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수강 기자입니다. 광주 금남로 전일빌딩에 남아있는 탄환 흔적입니다. 광주 시민들은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증거로 들었지만 과거 정부까지 군 당국은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특별조사위는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이 실제로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38년 만의 일입니다. 특조위는 육군 500MD 공격 헬기와 UH-1H 기동 헬기가 1980년 5월 21일과 27일 여러 차례 사격을 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계엄사가 하달한 헬기 작전계획 실시 지침과 부사령관의 구두명령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또 F-5 전투기와 A-37 공격기가 각각 수원과 경남 사천에서 MK-82 폭탄을 장착한 채 대기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해군이 해병대 1개 대대 병력을 경남 마산에 대기시켜 광주 출동을 준비했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육군, 공군, 해군, 3군이 합동작전으로 5.18 민주화운동을 진압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헬기 조종사들은 무장 비행은 했지만 사격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헬기 운행 일지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5.18 단체는 정부의 공식 시인의 의미를 두면서도 특조위 조사대로라면 사격 명령자 없이 사람만 죽은 셈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민주평화당, 바른정당, 정의당은 강제 조사권을 부여하는 5.18 특별법 제정 필요성이 더욱 명백해졌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OBS 뉴스 이수강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예정된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기로 하면서 2월 국회가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된 한국당 소속 권선동 법제사법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보이콧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은 가운데 한국당은 여당이 정쟁을 하지 말자고 하면서 정작 법사위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었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오늘부터 사흘간 바른정당과의 합당 결정을 위한 전당원 투표를 실시합니다. 이번 투표는 K보팅 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투표와 ARS 투표로 진행되며 참여 당원 가운데 과반이 합당에 찬성할 경우 국민의당은 오는 11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합당을 최종 결의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함께 부산을 방문해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합 이후 비전에 대해 소개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공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표하는 시스템 가운데 하나인데요. 인천시가 2022년까지 관내 공장의 10%를 스마트 공장으로 변화시켜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유승열 기자입니다. 화장품 포장 용기를 제조하는 인천의 한 중소기업입니다. 1년 전까지 직원들이 손수 포장 용기의 이물질을 화학용품으로 제거하다 보니 불량 제품이 발생하고 납기를 맞추는 데도 쉽지 않았습니다. 인천시의 지원을 받아 로봇 등을 활용한 스마트 공장으로 변신한 뒤 생산량은 1.5배 증가했고 불량률은 절반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또 직원이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국제 경쟁력까지 갖추며 매출이 증가했고 직원 수 역시 늘어났습니다. 환경 개선이 선행되기 때문에 직원들 만족도가 높아졌고요. 두 번째는 외국 바이어들이 와서 보고 생산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고. 태양광 장치를 개발하는 또 다른 기업 역시 스마트 공장으로 변신한 뒤 생산량이 크게 늘었고 실시간 재고 물량까지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현재 인천 지역에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공장은 200여 개에 불과한 상황. 인천시는 올해 스마트 공장을 100곳 더 확대하고 2022년까지 전체 공장의 10%에 해당하는 1000곳을 보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기업의 생산성 향상, 그리고 품질 개선, 그래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게 됨으로써 기업 활성화를 이룩하는 결정적인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인천시는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지능형 공장인 스마트 공장 지원을 통해 인천 제조업의 경쟁력을 키운다는 계획입니다. OBS 뉴스 유승열입니다. 오늘 새벽 3시 17분쯤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택배 물류 창고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창고 2개 동과 보관 중인 택배가 모두 불에 탔습니다. 경찰은 창고 1층에 있는 화목난로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 진술에 따라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인천시가 공유교통의 일환인 카쉐어링 사업을 확대합니다. 시는 소카와 그린카 등 카쉐어링 2개 업체와 협의해 인천 지역 카쉐어링 이용 지점과 차량 대수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시민들이 카쉐어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지난해 기준 327곳 854대에서 올해 400곳 1000대로 늘릴 계획이며 이와 함께 전기자동차 20대를 배치해 친환경 자동차 보급 인식 개선에 대한 홍보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주공항에 또다시 폭설로 대설주의보가 내려지면서 항공기 운항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는 오전 7시 30분부터 활주로에 쌓인 눈을 치우기 위해 활주로를 폐쇄했다고 밝혔습니다. 공항 관계자는 오전 10시까지 제설을 마치고 항공기가 정상 운항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활주로 폐쇄로 제주공항은 현재 항공편 1편이 결항되고 41편이 지연되는 등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한파의 고비는 넘겼지만 여전히 아침 공기가 차갑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많은 지역들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뚝 떨어져 있는데요. 그래도 낮부터는 영상권으로 오르면서 추위가 한결 누그러지겠고 금요일인 내일은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이제 평창 올림픽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개막식이 열리는 저녁 시간의 올림픽 스타디움은 체감 온도가 영하 10도 안팎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이고요. 별다른 눈비예보 없이 구름만 많겠습니다. 오늘도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전국 곳곳으로 건조특보가 이어지는 만큼 화재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도권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영상 1도, 인천은 영하 1도가 예상됩니다. 경기 북부 지역은 저녁에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까지 오를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경기 동부 지역의 낮 기온은 영상권을 보이겠지만 체감 온도는 영하권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경기 남부 지역은 맑은 가운데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일요일부터 다음 주 초반까지는 다시 반짝 추위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O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